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뭐랄까 성공하려고 나름 애쓰는데도 계속 그 자리에 맴드는 것 같아서 좀 답답했던 적 다들 있으시죠? 아, 그럼요. 많죠. 네, 오늘 저희가 같이 볼 자료가 바로 이런 고민에 대해 좀 흥미로운 얘기를 하는데요. 유튜브 채널 하와이 대저택 영상인데 여기서 그러더라고요. 성공의 95%는 눈에 보이지 않는 패러다임에 달렸고 우리가 보통 막 파고드는 전략 같은 건 단 5%에 불과하다고요. 네, 그 비율이 참 충격적이긴 하죠. 95대 5라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패러다임이라는 게 대체 뭔지, 그리고 왜 이게 성공에 그렇게까지 결정적인 건지, 또 제일 중요한 거, 어떻게 하면 이 틀을 바꿀 수 있는지, 그 핵심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죠. 네, 바로 시작해보죠. 영상 보면요. 수많은 자기계발 노력들이 결국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이 패러다임을 제대로 못 건드려서 그렇다고 딱 짚어주거든요. 맞습니다. 뭐 긍정적인 생각만 한다거나 다짐만으론 부족하다는 건데 도대체 이 패러다임 정확히 뭔가요? 네, 그 영상 자료에서 설명하기를 패러다임은 우리 삶의 거의 모든 걸 통제하는 뭐랄까, 정신적 운영체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정신적 운영 체제요? 네, 마치 그 실내 온도를 딱 설정해 놓으면 계속 그 온도를 유지하려는 자동 온도 조절기나 아니면 정해진 항로로만 가려는 비행기의 자동 항법 장치 있잖아요. 아, 네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생각, 감정, 뭐 행동, 습관, 그리고 결국 우리가 얻는 결과까지도 이 보이지 않는 프로그램이 딱 정해놓은 범위 안에 가두는 거예요. 이게 뭐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고 여러 세대에 걸친 유전자나 어릴 때 경험, 사회 통념 같은 게 막 복합적으로 얽혀서 만들어진 거죠. 무의식적인 믿음 체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자동 온도 조절기 비유가 확 와닿네요. 창문을 아무리 열어서 온도를 바꿔보려고 해도 결국엔 그 설정 온도로 스르륵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의식적으로 막 노력해도 자꾸 원래 생각이나 행동으로 돌아가는 게 그게 패러다임 때문이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의식적인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크게 성공한 분들조차도 자기가 왜 성공했는지 정확히는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공적인 패러다임을 딱 갖게 된 거라는 거죠. 정확합니다. 그래서 누가 성공 비결을 물으면 그냥 뭐 운이 좋았어요 라거나 맞아요. 그냥 열심히 했죠 뭐.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잖아요. 네, 그렇죠. 정작 그 과정에서 진짜 중요했던 그 패러다임 전환, 그 원리를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5%의 전략은 어떻게든 공유가 되는데 95%나 되는 근본적인 마인드셋, 즉 패러다임 변화의 핵심은 쉽게 전달이 안 되는 이유인 거죠. 와, 그렇다면 이렇게 강력하고 뿌리 깊은 패러다임을 바꾸려면 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성에서는 시형 목표 설정이 시작이라고 강조하던데요. 이게 뭐죠? 아, 네. 그 목표 유형 설명이 중요한데요. 자료에서는 목표를 세 가지로 나눠요. A형은 이미 방법을 아는 거. 예를 들어, 뭐 지금 타는 차를 다른 모델로 바꾸는 것 같은 거요. 네. B형은 조건만 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목표. 뭐 예를 들어, 월급 오르면 집 사겠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C형 목표는 현재로서는 이걸 어떻게 달성할지 방법을 전혀 모르겠는 거. 심지어 약간 비현실적인 환상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진짜로 간절히 원하는 목표. 그걸 말해요. 영상에서 밥프록트 예를 들었죠. 빈털털이었는데 세계적인 기업 만들겠다고 결심했던 거예요. 방법을 전혀 모르는 목표라 솔직히 말해서 약간 좀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겠어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실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예요? 현재 내 패러다임이 만들어낸 결과물일 뿐이라는 거죠. 현재의 현실이 내 패러다임의 결과물이다. 네. 그래서 C형 목표는 이성적인 좌뇌가 계속 야, 그거 안 돼, 말도 안 돼 이렇게 판단하는 걸 넘어서야 해요. 상상력을 담당하는 우뇌를 사용해서 완벽한 가능성을 그냥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하는 거죠. 완벽한 가능성. 네, 이 자료에서는 인간 자체는 불완전할 수 있어도 우리 안에 있는 그 가능성만큼은 완벽하다고 말해요. 그리고 이 가능성을 믿는 것, 이게 진짜 자존감의 시작이라고 강조하고요. 생각해보면 에베레스트 처음 오른 거나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 만든 거나 인류의 위대한 도약은 항상 기존의 현실이나 논리를 뛰어넘는 상상에서 시작됐잖아요. 그렇네요.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그럼 그 시형 목표,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려면 구체적으로는 뭘 해야 하나요? 핵심 키는 바로 반복을 통한 내면화입니다. 반복과 내면화요. 네, 그냥 목표를 한번 적고 마는 게 아니고요. 그걸 매일 써요. 그리고 소리내서 읽고 마치 이미 다 이룬 것처럼 아주 생생하게 상상하면서 깊은 감정을 느끼는 과정. 이게 필요해요. 감정을 느낀다. 네, 이 반복하고 감정을 이입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바로 우리의 의식적인 생각을 넘어서 잠재의식의 새로운 정상 상태, 새로운 현실을 프로그래밍하는 언어이기 때문이에요. 아, 잠재의식의 언어군요. 그렇죠. 마치 우리가 인생책 같은 거 여러 번 읽으면 처음엔 안 보이던 깊은 의미가 막 깨달아지는 것처럼요. 반복을 통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잠재의식 깊숙이 자리를 잡게 되면 그게 자연스럽게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 행동을 바꾸고 결국엔 목표를 현실로 이렇게 끌어당긴다는 원리입니다. 와, 듣기만 해도 정말 강력한 방법 같은데 근데 또 생각해보면 매일 그렇게 깊이 감정이입하고 상상하는 게 생각보다 쉽진 않을 것 같기도 해요. 물론이죠. 쉽지 않죠. 쉽지 않으니까 더더욱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영상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거고요. 이게 뭐 일시적인 동기부여랑은 차원이 다른 거죠. 꾸준한 반복, 감정적인 몰입, 이걸 통해서 잠재의식이라는 그 운영체대 자체를 바꾸는 작업이니까요. 그렇군요. 네. 이게 바로 그냥 겉핥기식 자기 개발하고 정말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슬슬 마무리해볼까요? 핵심은 이거네요. 만약에 내가 계속 피상적인 노력만 하다가 좌절하고 있다면 문제의 진짜 원인, 내 안의 그 정신적 운영체제, 즉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 맞습니다. 업그레이드 해야죠. 네, 마치 낡은 컴퓨터 OS를 최신 버전으로 바꾸듯이요. 그리고 그 방법은 지금 당장 어떻게 할지 방법을 모르더라도 내가 진짜로 원하는 시형 목표를 딱 정하고 그걸 매일 쓰고 읽고 느끼면서 잠재의식에 깊이 새기는 내면화 과정에 있다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그게 핵심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영상의 땅이면 패러다임이 바뀌면 단순히 목표 달성뿐 아니라 건강이나 인간관계, 세상을 보는 태도까지 삶의 모든 영역이 다 긍정적으로 바뀐다고 하거든요. 오, 삶 전체가요? 네,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가 자꾸 외부 환경이나 조건을 바꾸려고 막 애쓰는 것보다 오히려 그냥 오롯이 내 자신의 내면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집중하는 것. 이게 나 자신뿐 아니라 내 주변 세상까지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가장 근본적이고 강력한 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내면의 변화가 세상의 변화로 이어진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